윤서 씨, 당신 오늘까지야. 내일부터 출근 안 해도 돼. 이진경 부장의 선언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회의실 안 윤서 혼자만 남겨진 공간에서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사형 선고처럼 들렸죠. 부장님, 제가 무슨 잘못을 했나요? 잘못. 내가 여기 있는 것 자체가 잘못이지. 실력도 없으면서 백으로 들어온 애가 뭘 안다고. 윤서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백, 만약 이진경 부장이 진실을 안다면 과연 같은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윤서는 천천히 핸드백에서 작은 단말기를 꺼냈습니다. 회장님이 건네주신 그 물건이었죠. 이 버튼을 누르면 모든 게 끝나. 하지만 윤서야, 할아버지는 내가 스스로 이겨내길 바란다. 윤서의 엄지손가락이 빨간 버튼 위에 올려졌습니다. 그 전에 잠깐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이 이야기는 석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윤서가 처음 이 회사의 문을 두드렸던 그날로 말이죠. 서울 한복판에 우뚝 솟은 대한그룹 본사 건물 앞에서 윤서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25살 윤서에게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죠. 신입사원으로서의 첫 출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윤서에게는 남들과 다른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이 회사 회장님의 외동 손녀라는 사실이었죠. 손녀야, 오늘부터 넌 그냥 윤서일 뿐이야. 회장의 손녀가 아니라. 출근 전날 밤 할아버지는 윤서의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팔순을 바라보는 회장님의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죠. 평생을 맨손으로 일궈온 기업가의 손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이래야 할까요? 그냥 제가 손녀라는 걸 밝히면 안 될까요? 안 돼. 윤서야, 할아버지가 평생 이 회사를 경영하면서 깨달은 게 있다. 사람의 진짜 모습은 권력 앞에서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야. 내가 평범한 직원일 때 비로소 진짜 사람들을 볼 수 있어. 회장님은 작은 상자 하나를 윤서에게 건네셨습니다. 그 안에는 손바닥만 한 검은색 단말기가 들어 있었죠. 이건 할아버지와 바로 연결되는 호출기야. 빨간 버튼 하나만 누르면 돼. 하지만 윤서야, 이건 내가 정말 견딜 수 없을 때만 사용하는 거다. 할아버지는 내가 스스로 이 시련을 이겨내길 바란다. 윤서는 단말기를 받아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의 뜻을 이해했기 때문이죠. 윤서 역시 자신의 실력으로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회장의 손녀라는 타이틀이 아니라 윤서라는 이름으로 말이죠. 첫 출근 날 윤서는 일부러 화려하지 않은 옷을 골라 입었습니다. 백화점에서 산 평범한 정장에 가방도 명품 대신 실용적인 걸로 골랐죠. 거울 앞에 선 윤서는 자신에게 다짐했습니다. 잘할 수 있어. 윤서야, 넌 할 수 있어. 인사팀에서 배정받은 부서는 전략기획팀이었습니다. 회사의 핵심 부서 중 하나였죠. 팀장실 문을 두드렸을 때 윤서의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을 열고 들어간 윤서는 책상 뒤에 앉아있는 여성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이진경 부장이었죠. 그녀는 서류 정리하던 손을 멈추고 윤서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 시선은 차갑고 날카로웠죠. 신입사원 윤서입니다. 오늘부터 전략기획팀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윤서는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이진경의 반응은 싸늘했죠. 아, 신입, 그래. 일단 저기 빈자리에 앉아. 나중에 할 일 알려줄게. 이진경은 대충 손짓으로 구석 자리를 가리켰습니다. 환영의 말도 격려도 없었죠. 윤서는 속으로 당황했지만 겉으로는 티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서가 자리에 앉자 다른 팀원들이 하나둘 인사를 건넸습니다. 하지만 모두들 이진경 부장의 눈치를 보며 형식적인 인사만 할 뿐이었죠. 윤서는 그 분위기를 감지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걸 말이죠. 점심시간이 되자 팀원들은 삼삼오오 모여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윤서도 따라 나섰지만 이진경은 차갑게 말했죠. 신입은 사수 배정될 때까지 혼자 먹어. 우리 팀 규칙이야. 다른 팀원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이진경을 따라갈 뿐이었죠. 윤서는 혼자 남겨졌습니다. 텅 빈 사무실에서 도시락을 꺼내 먹으며 윤서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시작이구나. 할아버지가 말씀하신 시련이. 오후에도 이진경은 윤서에게 제대로 된 업무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복사나 심부름만 시킬 뿐이었죠. 윤서는 묵묵히 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의문이 들었죠. 왜 이진경은 자신을 이렇게 대하는 걸까요? 퇴근 시간이 되어 윤서가 집에 돌아왔을 때 할아버지께서 전화를 하셨습니다. 윤서야, 첫날은 어땠니? 괜찮았어요. 할아버지, 걱정 마세요. 윤서는 애써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래, 힘들면 언제든 할아버지한테 말해. 알았지? 네, 할아버지, 사랑해요. 전화를 끄는 윤서는 가방에서 검은 단말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죠. 아직은 아니야. 아직은 이걸 쓸 때가 아니야. 하지만 윤서는 몰랐습니다. 이진경 부장의 냉대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말이죠. 한 달이 흘렀습니다. 윤서의 회사 생활은 나아지지 않았죠. 아니, 오히려 더 힘들어졌습니다. 이진경 부장의 냉대는 날이 갈수록 노골적으로 변해갔으니까요. 윤서 씨, 이게 뭐야? 내가 언제 이런 식으로 보고서를 작성하라고 했어. 이진경은 윤서가 밤을 새워 작성한 보고서를 책상 위에 내던졌습니다. 서류들이 바닥에 흩어졌죠. 다른 팀원들은 모두 고개를 숙인 채 자기 일에만 집중하는 척했습니다. 아무도 윤서를 거들떠보지 않았죠. 죄송합니다. 부장님, 다시 작성하겠습니다. 윤서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들을 주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바닥에 널린 종이들을 하나하나 모으는 동안 이진경은 팔짱을 낀 채 내려다보고 있었죠. 다시 작성, 그래, 다시 작성해. 하지만 있잖아, 윤서 씨, 이 회사가 자선단체인 줄 알아. 실력도 없는 사람한테 월급 주는 데가 어딨어. 이진경의 목소리는 사무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윤서는 얼굴이 화끈거렸죠. 모욕감과 분노가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윤서는 꾹 참았습니다. 할아버지의 말씀이 떠올랐으니까요. 견뎌라, 윤서야. 그래야 내가 진짜 성장할 수 있어.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윤서는 혼자 구내식당 구석자리에 앉아 식사를 했죠. 한 달째 같은 자리였습니다. 다른 팀원들은 여전히 윤서를 멀리했으니까요. 그때 같은 팀 대리인 민준이 지나가다 잠깐 멈춰 섰습니다. 윤서 씨, 괜찮아요. 민준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주변을 살피는 눈빛에서 조심스러움이 묻어났죠. 네, 괜찮습니다. 대리님, 이진경 부장님이 원래 좀 그래요.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세요. 민주는 그 말을 남기고 서둘러 자리를 떠났습니다. 윤서는 그 모습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죠. 위로는 고마웠지만 그뿐이었습니다. 아무도 이진경에게 맞서지 않았으니까요. 그날 저녁 이진경이 갑자기 발표했습니다. 오늘 회식이야. 전원 참석. 알았지? 팀원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서도 마찬가지였죠. 회식 장소는 회사 근처 고깃집이었습니다. 윤서는 구석 자리에 앉았죠. 되도록 눈에 띄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고기가 익어가고 소주잔이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분위기가 무르익자 이진경이 윤서를 향해 말했죠. 야, 신입, 너 술 따라. 윤서는 조용히 일어나 이진경의 잔에 소주를 따랐습니다. 이진경은 잔을 들어 단숨에 비웠죠. 그리고 다시 명령했습니다. 또 따라. 윤서는 또다시 술을 따랐습니다. 이진경은 두 번째 잔도 단숨에 비웠죠. 그때 이진경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야, 윤서, 너 어떻게 이 회사 들어왔어? 솔직히 말해봐. 공채로 들어왔습니다. 부장님,
공채, 웃기고 있네. 공채로 들어온 애가 이렇게 일을 못해. 뭔가 있는 거 아니야. 빽이 있다거나. 주변 팀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윤서는 주먹을 꽉 쥐었죠.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지만 참았습니다. 빽 같은 건 없습니다. 부장님, 그래, 없어. 그럼 실력으로 들어왔다는 건데, 이 모양이야. 그럼 넌 뭐야, 무능한 거야. 이진경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다른 손님들까지 이쪽을 쳐다봤죠. 윤서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수치심과 분노가 뒤섞였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게 다야. 넌 맨날 죄송하다는 말만 하더라. 있잖아, 윤서 씨. 이 바닥은 말이야. 미안하다고 되는 게 아니야. 실력이 있어야 해. 근데 넌 실력이 없잖아. 윤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순간 민준 대리가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죠. 부장님, 그만하시죠. 윤서 씨도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민준 씨, 당신이 윤서 편들어. 혹시 당신도 뭔가 있는 거 아니야? 이진경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민준은 당황하며 고개를 저었죠.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럼 입 닥쳐. 내가 교육하는 건데 왜 끼어들어? 분위기는 얼어붙었습니다.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죠. 윤서는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어디가? 내가 가라고 했어. 몸이 안 좋아서 먼저 가보겠습니다. 윤서는 이진경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식당을 나섰습니다. 밖으로 나온 윤서는 찬 공기를 마시며 눈물을 참았죠. 울면 안 됐습니다. 울면 지는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집에 돌아온 윤서는 가방에서 검은 단말기를 꺼냈습니다. 빨간 버튼을 바라보며 손가락을 올렸죠. 하지만 누르지 못했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할아버지였죠. 윤서야, 잘 지내고 있니? 네, 할아버지. 목소리가 왜 그러니?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그냥 조금 피곤해서요. 할아버지는 한참 침묵하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윤서야, 힘들면 그만둬도 돼. 할아버지는 내가 행복하길 바랄 뿐이야. 아니에요, 할아버지. 전 괜찮아요. 조금만 더 버텨볼게요. 그래, 우리 윤서 참 대견하구나. 할아버지가 항상 응원한다. 전화를 끊은 윤서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먹었죠. 포기하지 않기로 말입니다. 윤서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진경의 괴롭힘이 이제 절정을 향해 치달을 거라는 걸 말이죠. 다음 날 아침 윤서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어젯밤 회식에서 있었던 일을 만회하고 싶었죠. 윤서는 이진경 부장의 책상 위에 따뜻한 커피를 올려놓았습니다. 작은 배려였지만 분위기를 바꿀 수 있을 거라 기대했죠. 하지만 이진경이 출근하자마자 윤서를 불렀습니다. 윤서 씨, 이리 와봐. 윤서는 긴장하며 이진경의 책상 앞으로 갔습니다. 이진경은 커피잔을 집어들더니 윤서 앞에서 쓰레기통에 버렸죠. 나 이런 거 안 마셔. 다음부터 이상한 짓 하지 마. 팀원들은 모두 그 광경을 봤지만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윤서는 얼굴이 화끈거렸죠. 하지만 참았습니다. 또다시 참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면 다야. 어제 회식 자리에서 분위기 다 깼잖아. 그것도 모자라서 오늘 아침부터 이런 쇼를 하고. 이진경의 말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윤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일주일 후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이진경은 윤서에게 중요한 프레젠테이션 자료 작성을 맡겼죠. 마감은 이틀 뒤였습니다. 이번 프레젠테이션 자료는 사장님께 직접 보고하는 거야. 제대로 못 만들면 우리 팀 전체가 욕먹어. 알겠어. 윤서는 이틀 동안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래프를 만들고 문구 하나하나를 신경 써서 작성했죠. 마침내 완성된 자료를 이진경에게 제출했습니다. 이진경은 자료를 훑어보더니 냉소를 지었습니다.
이게 뭐야? 이걸 자료라고 만들었어. 부장님, 지난 3년간 데이터를 모두 분석해서 트렌드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경쟁사 분석도. 닥쳐. 내가 물어봤어. 있잖아, 윤서 씨. 넌 정말 답이 없어. 이딴 걸 사장님께 보고하라고. 이진경은 자료를 윤서에게 던졌습니다. 서류가 윤서의 얼굴을 스쳤죠. 윤서는 그 순간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해. 오늘 밤까지. 부장님, 프레젠테이션이 내일 오전인데요. 그래서 그게 내 알바야. 내가 제대로 못 만들어 왔으니 다시 하는 거지. 싫으면 관두든가. 윤서는 다시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손이 떨렸죠. 분노인지 억울함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 윤서는 또다시 밤을 새웠습니다. 새벽 5시가 되어서야 겨우 수정된 자료를 완성했죠. 아침 회의 시간, 이진경은 윤서의 자료를 사장에게 보고했습니다. 놀랍게도 사장의 반응은 좋았죠. 이진경 부장, 이번 자료 아주 잘 만들었어요. 특히 경쟁사 분석 부분이 인상적이더군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저희 팀이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돌아온 이진경은 윤서를 보며 비웃었습니다. 봤지? 윤서 씨, 이게 회사야.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결국 공은 내 거야. 윤서는 그 순간 무언가가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지난 2달간 참아왔던 모든 게 한계에 달했죠. 점심시간 윤서는 화장실에 들어가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은 초췌했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자리 잡았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윤서는 가방에서 검은 단말기를 꺼냈습니다. 할아버지, 미안해요. 전 더 이상 못 버티겠어요. 윤서의 손가락이 빨간 버튼 위에 올려졌습니다. 하지만 그때 화장실 문이 열렸죠. 같은 층 다른 팀 직원인 수진이 들어왔습니다. 어머, 윤서 씨, 괜찮아요. 안색이 안 좋아 보여요. 네, 괜찮습니다. 윤서는 황급히 단말기를 가방에 집어넣었습니다. 수진은 윤서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죠. 저도 소문 들었어요. 이진경 부장이 윤서 씨한테 너무 심하다고. 우리 회사 사람들 다 알아요. 다들 아세요. 네, 근데 아무도 말 못해요. 이진경 부장이 워낙 무서운 사람이라. 수진의 말에 윤서는 더 비참해졌습니다. 모두가 알면서도 외면한다는 사실이 더 아팠죠. 그날 오후 이진경이 또다시 팀 회식을 공지했습니다. 오늘 프레젠테이션 잘 됐으니까 회식이야. 전원 참석. 윤서는 가고 싶지 않았지만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이진경은 또다시 윤서를 타깃으로 삼았죠. 야, 윤서, 너 요즘 얼굴이 왜 그래? 일이 힘들어. 아닙니다. 부장님, 아닌 게 아니라 맞지. 내 실력으로는 이 일이 벅차지. 솔직히 인정해. 팀원들은 모두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도 윤서를 거들지 않았죠. 윤서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여기서 아무리 버텨도 달라지는 건 없다는 걸 말이죠. 부장님, 제가 부족한 건 알지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 건 기본이야. 결과가 있어야지. 근데 넌 결과가 뭐가 있어? 오늘 프레젠테이션도 내가 다 고쳤잖아. 이진경의 거짓말에 윤서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죠. 윤서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먼저 가보겠습니다. 또 도망가. 맨날 도망만 다니네. 윤서는 식당을 나섰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스쳤죠. 윤서는 한적한 골목으로 걸어가며 가방에서 단말기를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버튼을 누르기로 마음먹었죠. 하지만 그 순간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준 대리였습니다. 윤서 씨, 괜찮아요. 너무 마음 상하지 마세요. 대리님, 저도 이진경 부장님 때문에 힘들었거든요. 그래도 버텼어요. 윤서 씨도 조금만 더 버텨봐요. 민준의 위로는 따뜻했지만 윤서에게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은 윤서는 단말기를 바라봤죠.
빨간 버튼이 유혹처럼 빛났습니다. 하지만 윤서는 결국 누르지 못했습니다. 아직은 아니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하지만 윤서는 몰랐습니다. 진짜 결정적인 순간이 곧 다가올 거라는 걸 말이죠. 월요일 아침 윤서는 출근하자마자 이진경에게 불려갔습니다. 이진경의 표정은 언제보다 차갑고 단호했죠. 윤서 씨, 회의실로 들어와. 윤서는 불길한 예감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이진경은 팔짱을 낀 채 서 있었죠. 앉아. 윤서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이진경은 서류 한 장을 윤서 앞에 내밀었죠. 이게 뭔지 알아? 아니요. 부장님, 사직서야. 여기 서명만 하면 돼. 윤서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사직서라니. 이진경은 계속 말을 이었죠. 있잖아, 윤서 씨, 솔직히 말할게. 넌 이 팀에 안 맞아. 아니, 이 회사에 안 맞아. 석 달 동안 봤는데. 넌 발전이 없어. 그냥 민폐야, 민폐. 부장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제가 부족한 건 알지만 부족한 게 아니라 재능이 없는 거야. 차이를 알아. 넌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 그러니까 그냥 깨끗하게 정리하고 나가는 게 서로에게 좋아. 이진경의 말은 칼날처럼 윤서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윤서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죠. 저한테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세요. 제가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회, 석 달이 기회 아니었어. 이미 충분히 줬어. 근데 넌 그 기회를 다 날렸잖아. 윤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이 떨렸죠. 이진경은 책상을 손가락으로 툭툭 치며 말했습니다. 오늘 중으로 서명해서 가져와. 내일부터는 출근 안 해도 돼. 알았지? 부장님, 나가봐. 할 일 많아. 윤서는 비틀거리며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죠. 화장실로 달려가 문을 잠그고 윤서는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었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죠. 윤서는 가방에서 검은 단말기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이번에는 확신이 섰죠. 빨간 버튼 위에 엄지손가락을 올렸습니다. 할아버지, 미안해요. 전 실패했어요. 윤서는 버튼을 눌렀습니다. 짧은 진동이 손바닥에 전해졌죠. 그리고 5분 후 윤서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할아버지의 비서실장이었습니다. 윤서 양 회장님께서 지금 당장 회장실로 올라오라고 하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서는 화장실에서 나와 거울을 봤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죠. 찬물로 얼굴을 씻고 윤서는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최고층인 30층 버튼을 눌렀죠.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동안 윤서의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회장실 앞에 도착하자 비서실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들어가세요.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윤서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넓은 회장실 안쪽 책상에 할아버지가 앉아 계셨죠. 할아버지는 윤서를 보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나 다가오셨습니다. 윤서야, 할아버지. 윤서는 그 순간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할아버지는 윤서를 꽉 안아주셨죠. 많이 힘들었구나. 우리 윤서. 죄송해요, 할아버지. 제가 약해서, 제가 능력이 없어서. 아니야, 윤서야. 내 잘못이 아니야. 할아버지는 윤서를 소파에 앉히고 따뜻한 차를 건네셨습니다. 윤서는 차를 받아들며 조금씩 진정했죠. 할아버지, 저 이진경 부장님한테 사직서 쓰라는 얘기 들었어요. 뭐라고 사직서?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단번에 낮아졌습니다. 평소 온화한 할아버지의 모습이 아니었죠. 네, 오늘까지 서명해서 내라고 했어요. 내일부터 출근 안 해도 된다고. 할아버지는 주먹을 꽉 쥐셨습니다. 그리고 비서실장을 불렀죠. 이진경 부장 당장 여기로 올라오라고 해. 회장님, 괜찮아요. 그냥 제가 그만둘게요. 안 돼, 윤서야.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내가 그만둬야 해. 할아버지가 처리할게. 하지만 할아버지, 그럼 제 정체가 드러나잖아요.
할아버지는 윤서의 손을 꽉 잡으셨습니다. 윤서야, 할아버지가 처음에 말했지. 진짜 사람을 알아보기 위해서라고. 이제 우린 알았어. 이진경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말이야. 할아버지, 그리고 윤서야. 넌 이미 증명했어. 3달 동안 그 고통을 견뎌낸 것만으로도 충분해. 이제는 할아버지가 내 편에 서줄 차례야. 윤서는 할아버지의 말에 눈물이 또다시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안도의 눈물이었죠. 30분 후 이진경이 회장실로 올라왔습니다. 이진경은 회장실에 처음 온 것처럼 긴장한 표정이었죠. 회장님 부르셨습니까? 앉으시오. 이진경 부장. 이진경은 윤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 신입사원이 회장실에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회장님, 저 윤서 씨는 왜? 이진경 부장, 먼저 물어볼 게 있어. 윤서 씨에게 사직서를 강요했다는데 사실이요? 이진경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그게 회장님, 그건 사실이냐고 묻는 거요.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이진경은 고개를 숙였죠. 죄송합니다. 회장님, 하지만 윤서 씨가 업무 능력이 부족해. 그래서 사직을 강요했단 말이오. 그럼 다른 직원들은 어떻게 교육했소? 그건 할아버지는 책상 위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이 보고서 봤소. 지난주 사장에게 보고한 프레젠테이션 자료. 이거 윤서가 만든 거요. 그런데 부장은 자기가 만든 것처럼 보고했더군. 이진경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할아버지는 계속 말씀하셨죠. 이진경 부장, 난 이 회사를 50년 넘게 경영했소. 그동안 수많은 사람을 봤지. 능력 있는 사람, 성실한 사람, 그리고 남의 공을 가로채는 사람. 회장님, 그건 오해이십니다. 오해가 아니오. 난 이미 다 알고 있었소. 윤서가 겪은 모든 일을 말이오. 이진경은 윤서를 노려봤습니다. 윤서는 고개를 들어 이진경을 똑바로 바라봤죠. 이진경 부장, 당신은 오늘부로 전략기획팀에서 해임이요. 그리고 지방지사로 발령 나는 거요. 회장님, 그건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제가 이 회사를 위해 얼마나. 그만 나가보시오. 이진경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윤서 씨, 당신 대체 누구야? 할아버지가 대답하셨습니다. 윤서는 내 손녀요. 이진경 부장. 이진경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졌습니다. 그리고 비틀거리며 회장실을 나갔죠. 윤서는 할아버지를 보며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어떻게 해요? 윤서야, 이제부터 시작이야. 넌 이제 새로운 TF팀의 팀장이 될 거야. 내 실력으로 당당하게 일할 수 있는 자리 말이야. TF팀 팀장이요. 그래, 넌 이미 증명했어. 이제는 내 이름으로 당당하게 일할 때야. 윤서는 할아버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죠. 다음 날 아침 회사 전체에 공문이 돌았습니다. 신규 TF팀 발족과 함께 윤서가 팀장으로 임명됐다는 내용이었죠. 사내는 순식간에 술렁였습니다. 3달 차 신입사원이 갑자기 팀장으로 발탁됐다는 소식에 모두가 놀랐으니까요. 윤서는 새로 배정받은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10층 구석에 마련된 작은 공간이었죠. 하지만 윤서에게는 그곳이 새로운 출발점이었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자 깨끗하게 정돈된 책상과 의자가 보였죠.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이야. 윤서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죠.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민준 대리가 들어왔습니다. 민준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죠. 윤서 씨, 아니, 이제 팀장님이라고 불러야 하나요? 축하드립니다. 민준 대리님, 그냥 편하게 불러주세요. 같이 일했던 사이잖아요. 민준은 안도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회사에 소문이 다 퍼졌어요. 윤서 씨가 회장님 손녀시라는 거. 윤서는 예상했던 반응이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죠. 네, 사실이에요. 하지만 전 그걸 숨기고 싶었어요. 제 실력으로 인정받고 싶었으니까요.
그럼 지난 석 달 동안 이진경 부장한테 당한 건 다 참았어요. 제가 선택한 길이었으니까요. 민주는 윤서를 존경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대단하세요. 전 그렇게 못했을 거예요. 대리님도 저를 도와주셨잖아요. 그때 위로해 주신 거 잊지 않았어요. 민주는 부끄러운 듯 웃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죠. 그런데 팀장님, TF팀에서는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실 건가요? 회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회사 내 조직 문화 개선 프로젝트를 맡으라고요. 특히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래요. 민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럼 이진경 부장 같은 사례를 조사하는 건가요? 그렇죠. 전 혼자가 아니었을 거예요. 이 회사에 저처럼 고통받는 사람들이 더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윤서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민주는 감동한 표정으로 말했죠. 팀장님, 제가 도와드려도 될까요? 사실 저도 이진경 부장 밑에서 힘들었거든요. 물론이죠. 민준 대리님, 함께 해주세요. 그날 오후 윤서는 첫 팀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TF팀에는 민준 대리를 포함해 다른 부서에서 지원한 직원 4명이 더 있었죠. 모두 조직 문화 개선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팀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고 건강한 조직 문화를 만드는 거예요. 윤서의 말에 팀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지난 석 달 동안 직접 겪었어요. 부당한 대우와 모욕을 말이죠. 하지만 전 참았어요. 왜냐하면 이게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팀원 중 한 명인 수진이 손을 들었습니다. 팀장님,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할 계획이세요? 먼저 전 직원 대상 익명 설문조사를 실시할 겁니다. 그리고 피해 사례를 수집하고 분석할 거예요.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개선안을 만들어 경영진에 보고할 겁니다. 윤서의 계획은 치밀했습니다. 팀원들은 윤서의 리더십에 감탄했죠. 일주일 후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놀랍게도 전체 직원의 38%가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답했죠. 윤서는 그 숫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었다니. 민준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팀장님, 이 중에 이진경 부장 관련 사례가 12건이나 돼요. 12건이요. 네, 다들 익명으로 제보했지만 상황이 거의 비슷해요. 공개적인 모욕, 업무 가로채기, 부당한 야근 강요. 윤서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자신만 피해자가 아니었던 거죠. 우리가 제대로 된 보고서를 만들어야겠어요.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경영진이 알아야 해요. 윤서와 팀원들은 밤낮으로 일했습니다. 데이터를 분석하고 개선안을 만들었죠. 한 달 후 윤서는 사장단 회의에서 발표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발표 당일 윤서는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확신도 있었죠. 회의실에는 사장과 각 부문 임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도 계셨죠. 안녕하십니까? TF팀장 윤서입니다. 오늘은 조직문화 개선 프로젝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서는 침착하게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피해 사례, 그리고 구체적인 개선안을 하나씩 설명했죠. 임원들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특히 중간 관리자급에서 문제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권한을 이용한 괴롭힘이 가장 많았고요. 한 임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윤서 팀장,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줄 수 있나요? 윤서는 준비한 자료를 넘겼습니다. 어부서 부장의 경우 지난 2년간 12명의 부하 직원에게 지속적인 괴롭힘을 했습니다. 공개적 모욕, 업무 성과 가로채기, 부당한 해고, 압박 등이 있었죠. 모두가 알았습니다. 어부서가 이진경의 부서라는 걸 말이죠. 발표가 끝나자 사장이 말했습니다. 윤서 팀장, 훌륭한 보고였습니다. 이 문제를 이렇게까지 깊이 파고든 건 당신이 처음이에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개선안을 즉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윤서 팀장, 이 프로젝트를 계속 이끌어주세요.
회의가 끝나고 윤서는 복도에서 우연히 이진경과 마주쳤습니다. 이진경은 지방 발령 전 마지막 업무 정리를 하러 온 것 같았죠. 이진경은 윤서를 보자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진경 부장님, 윤서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이진경은 멈춰섰죠. 뭐야,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진경은 비웃듯 웃었습니다. 뭔데, 승리의 기쁨을 나누려고. 아니에요. 사과를 받으려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부장님도 피해자였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진경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부장님도 누군가에게 그렇게 당했을 거예요. 그래서 후배들한테 똑같이 한 거겠죠. 하지만 이제는 끝이에요.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면 안 되니까요. 윤서의 말에 이진경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을 뿐이었죠. 윤서는 돌아서 걸어갔습니다. 이제 앞만 보고 가야 할 때였으니까요. 한 달 후 윤서의 TF팀은 회사 내에서 빠르게 성과를 내고 있었습니다. 조직 문화 개선안이 실제로 적용되기 시작했고 직원들의 반응도 좋았죠. 익명 신고 시스템이 도입됐고 괴롭힘 예방 교육도 전 직원 대상으로 실시됐습니다. 윤서는 바쁜 나날을 보냈지만 보람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날 오후 윤서의 사무실 문을 누군가 조심스럽게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이진경이 들어섰습니다. 윤서는 깜짝 놀랐죠. 이진경은 지방 발령을 받은 후 회사에 거의 나오지 않았으니까요. 이진경의 모습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날카롭던 눈빛은 사라지고 지쳐 보였죠. 부장님, 윤서 팀장, 시간 좀 내줄 수 있을까요? 이진경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윤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의자를 권했죠. 앉으세요. 이진경은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죠. 윤서 팀장, 아니 윤서 씨, 제가 사과하러 왔어요. 윤서는 놀란 표정으로 이진경을 바라봤습니다. 이진경은 고개를 숙인 채 계속 말했죠. 지난 석 달 동안 제가 한 일들 정말 미안해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전 당신을 괴롭혔고 모욕했어요. 그건 제 잘못이에요. 이진경의 목소리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윤서는 가슴이 먹먹해졌죠. 왜 그러셨어요? 전 부장님께 잘못한 게 없었는데. 이진경은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죠. 저도 당신 같았어요. 15년 전의 말이에요. 신입사원으로 들어와서 상사한테 똑같이 당했어요. 매일 모욕당하고 무시당했죠. 윤서는 이진경의 과거를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버티려면 강해져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고. 그래서 전 후배들한테 더 냉정하게 대했어요. 그게 이 바닥에서 살아남는 방법이라고 착각했던 거죠. 이진경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윤서는 처음 보는 모습이었죠. 하지만 윤서 씨, 당신은 달랐어요. 당신은 참았지만 굴복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결국 이 문제를 정면으로 마주했죠. 전 당신한테서 용기를 배웠어요. 윤서의 눈시울도 붉어졌습니다. 부장님, 이제라도 깨달으신 거면 됐어요. 우린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고마워요. 윤서 씨, 제가 지방으로 내려가서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제는 다르게 살고 싶어요. 후배들한테 제가 당한 걸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더 나은 선배가 되고 싶어요. 윤서는 이진경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 수 있을 거예요. 부장님도 피해자였으니까요. 이제는 그 고리를 끊을 때예요. 이진경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났죠. 윤서 씨,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전 당신을 존경해요. 이진경이 나간 후 윤서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뿌듯했죠. 용서가 이렇게 힘이 있는 거구나 싶었습니다. 2달 후 회사 창립 50주년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전 직원과 주요 거래처 인사들이
모인 대규모 행사였죠. 윤서도 TF팀장 자격으로 참석했습니다. 행사 중간 할아버지께서 무대에 오르셨습니다. 오늘 특별한 발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회사의 조직 문화를 바꾼 사람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할아버지는 윤서를 무대로 불렀습니다. 윤서는 긴장하며 무대에 올랐죠. 이 사람은 제 손녀 윤서입니다. 하지만 윤서는 그 사실을 숨기고 평범한 신입사원으로 입사했습니다. 장래가 술렁였습니다. 할아버지는 계속 말씀하셨죠. 윤서는 석 달 동안 부당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리고 마침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윤서는 마이크를 건네받았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윤서입니다. 회장님 손녀이기도 하지만 이 회사의 평범한 직원이기도 합니다. 윤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처음 입사했을 때 전 두려웠습니다. 제가 과연 해낼 수 있을까? 하지만 더 두려웠던 건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였습니다. 매일 모욕당하고 무시당할 때 전 생각했습니다. 왜 참아야 하나 하지만 전 알았습니다. 이게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요. 청중들은 조용히 윤서의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 회사에는 저처럼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두려웠으니까요. 전 그 두려움을 깨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TF팀을 만들었고 조직 문화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윤서의 목소리는 점점 단호해졌습니다. 이제 우리 회사는 달라질 겁니다. 누구도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는 회사, 실력으로 평가받는 회사, 그런 회사를 만들 겁니다. 그게 제가 앞으로 해나갈 일입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윤서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죠. 행사가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이 윤서에게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격려의 말도 쏟아졌죠. 윤서는 그제야 느꼈습니다. 자신이 정말 해냈다는 걸 말이죠. 저녁이 되어 할아버지와 단둘이 시간을 가졌습니다. 할아버지는 윤서의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죠. 윤서야, 할아버지가 정말 자랑스럽다. 할아버지, 전 할아버지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아니야, 윤서야. 넌 내 힘으로 해낸 거야. 할아버지는 그저 지켜봤을 뿐이야. 윤서는 할아버지를 꽉 안았습니다. 그동안의 고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할아버지, 이제 전 윤서로 살고 싶어요. 회장님 손녀가 아니라 그냥 윤서로요. 그래, 윤서야. 넌 이미 윤서야. 내 이름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거라. 그날 밤 윤서는 집에 돌아와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나는 내 이야기를 세상에 말했다. 더 이상 숨지 않기로 했다. 나는 윤서다. 회장의 손녀도 맞지만 그보다 먼저 나 자신이다. 앞으로 내 이름으로 당당하게 살 것이다. 윤서는 일기장을 덮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밤하늘의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죠. 윤서는 알았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라는 걸 말이죠. 앞으로 가야 할 길은 여전히 멀었지만 윤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미 가장 어려운 시련을 이겨냈으니까요. 이제 윤서는 자신의 이름으로 세상을 향해 걸어갈 준비가 됐습니다. 당당하게 그리고 떳떳하게 말이죠.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보시고 느끼신 감정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주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세요.